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1회차 일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레스와 관련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고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이때 암기법을 활용해서 외웠었는데 어떻게 외웠다? 프랑스와 크리스마스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프랑스가 갑자기 방전되어서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방전되어서의 방은 무엇이냐면 방호장치의 기능,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그 다음 크리스마스의 클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그 다음에 크는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 그 다음 비상정지는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그 다음 슬프의 슬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프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자가 인도에서 드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작업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4가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줘야 되겠고, 드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분진 같은 것들이 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진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적어보면 필요한 것은 안전모, 안전화, 그 다음에 분진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소음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보호구를 적어주면 되겠죠.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해줘야 되겠냐면 작업계획서에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을 적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운행 경로와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신호수 등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에서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 관리 감독자,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세 번째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그럼 네 번째로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다섯 번째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이겠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외우기 좀 간단한 것으로 해서 4가지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작업자 한 명이 절연 방호구를 올려주고 있고 다른 작업자 한 명은 크레인 위에서 물건을 받아 활선에 절연 방호구를 설치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활선 작업 시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 요인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보호구를 착용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전기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험 요인으로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 절연 방호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활선 작업용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충전 전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접근 한계 거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는 크레인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1회 2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롤러기가 돌아가는 중 작업자의 손이 물려 들어가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위험적 명칭과 정의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롤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점이 있는 것이 바로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자, 물림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회전하는 2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들어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위험점들 많이 있죠. 절단점 같은 것들을 암기를 해주시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 요인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맨손으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은 길게 물려 있으며 방호장치는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한 손은 기계 위에 다른 한 손은 작동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우리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반 작업했을 경우에는 칩 비산이 발생할 수 있고 칩 비산에 따른 눈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칩 비산 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을 착용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위험 요인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 공작물을 길게 물렸을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위험 요인, 마지막으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안경 착용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공작물이 길게 물려 있는 것, 세 번째는 방호장치 미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앞세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앞세기의 중량, 작업 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의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앞세기 부착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앞세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선임된 자에 한해서 실시해줘야 되겠고, 세 번째, 앞세기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해줘야 된다. 네 번째, 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 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해서 교환 대체 품목을 항상 비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틀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번, 사업주는 아세틀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틀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래 첫 번째는 127kPa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번은 발생기 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줘야 되겠고, 최상층 동그라미,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몇 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냐면 3m가 되겠습니다. 다번 보도록 하면, 사업주는 용해 아세틸렌의 가스 집합 장소,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 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몇 퍼센트?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 정답은 127kPa, 3m, 70%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안전기 설치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줘야 되겠고, 다만 주간, 취관에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두 번째, 가스용기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는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작업자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연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산물들이 눈에 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첫 번째 체크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동전선이나 연삭기는 물에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감전 위험이 있겠고, 주변은 어질러져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다른 작업자 둘이 대리석을 드는데 휘청거리며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작업자는 젖은 전선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요인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방진 마스크도 착용해 줘야지 호흡기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동전선이나 연삭기는 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량물 이동, 즉 대리석을 이동할 때 넘어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둘이서 들기 힘든 무리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휘청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5가지를 보도록 하면, 우리가 이동전선 및 연삭기가 물에 담겨 있어서 감전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중량, 방진 마스크 미착용과 보안경 미착용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1회차 3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탁상용 연삭기로 본강 연마 작업 중 환봉이 튀어 발생한 사고 사례인데,
긴 물 및 비례 맞음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명을 쓰시오. 자, 이때 긴 물은 뭐로 볼 수 있냐면 탁상용 연사기로 볼 수 있겠고, 이때 장치명은 칩 비산 방지 투명판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가번,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나번,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몇 미터,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몇 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자, 이때 높이가 몇 미터?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너비는 몇 미터? 1.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가번에는 500이랑 4, 나번에는 1, 다번에는 3과 1.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하고 있을 때 착용해야 할 보호구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라이닝을 세척한다는 것은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도 튈 수 있고 호흡기를 주의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경과 방독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 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유해물질들이 우리가 몸에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입는 형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침투성에 대한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를 신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경과 방독마스크는 바로 생각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몸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현강 작업 중 정전 작업 후 조치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항상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해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에 전원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기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에는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해당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장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총 4가지 뭐가 있냐면 가드식, 양수 기동식, 수인식, 손쳐내기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수, 양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그 다음에 프레스에서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냐면, 프랑스의 가수는 양손으로 노래해, 이렇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1회차 4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버스 정비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인데 기계 설비의 사전 안전조치사항, 안전대책을 3가지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록 하면 버스를 정비하기 위해서 리프트로 차량을 들어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버스 밑에서 샤프트 개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버스에 올라 엔진에 시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밑에 있던 작업자의 팔이 버스에 회전하는 샤프트에 말려 들어가는 우리가 끼임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안전 대책 사항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작업 시 운전 금지를 위해서 열쇠를 따로 관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우리가 시동을 건 사람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작업의 전체적인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적으면 되겠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주면 되겠죠. 띠장 방향에서는 몇 미터?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2m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을 1.85, 2번을 1.5로 봐주시면 되겠고, 강간비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띠장 방향에서는 몇 미터?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우리가 1.5m 이하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가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도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일반적인 띠장 간격은 몇 미터? 2.0m 이하로 할 것 부분 체크해주면 되겠고, 3번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에 우리가 비계기둥은 2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워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법령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면 생명유의장치, 비상경보 설비 같은 것들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는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해서 화상이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러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추락, 떨어짐 방지 대책 및 낙하물 방지 대책을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어떤 작업 상황이냐면 나무 위로 2, 3m 위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대 없이 우리가 안전발판 설치하고 있는데 망치를 떨어뜨리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때 추락, 떨어짐 방지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대를 착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안전대를 우리가 어디에 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낙하물 방지 대책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함으로써 망치나 벽돌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아래쪽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을 안전하게끔 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 원인들을 보도록 하면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그래서 안전난간과 안전대는 연결시켜서 봐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 미설치, 작업장의 정리정돈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락, 떨어짐에 대한 재해가 발생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문제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성면 분진 작업 중 작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나 성면 분진 폭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직업성 질환으로 이완될 우려가 있다. 자, 장기간 폭로 시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면에 대한 어떠한 직업병이 있는지 보도록 하면 총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암, 그 다음은 성면폐증, 그 다음에 악성 중피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2회차 일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구에 사용할 수 있는 흡수제의 종류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보호구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방독 마스크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자, 해당 작업 시 사용해야 되는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는 활성탄, 소다라임, 호프카라이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저장소의 가스누설 감지경보기의 미설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누설 감지 경보기의 적절한 설치 위치와 경보 설정 값이 몇 %가 적당한지 쓰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로서는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해주면 되겠고, 경보 설정 값은 폭발한 게 25%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 시 고려사항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폭과 틈새 기준은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뭘 설치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줘야 되겠고, 네 번째,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작업 발판에 대한 내용을 폭 및 틈새 기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박 및 보트 작업일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매트 관련된 작동 원리 및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안전매트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면, 유효 감지 영역 내에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작동 하중, 감응시간,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 그 다음에 대소 인공용 여부 정도를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할 계측장치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측장치 나오면 총 3가지보다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서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13년도 2회차 2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 작업 중 사고 위험 요인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 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이다? 바로 이렇게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안전 대책을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 지게차의 방호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게차에 화물이 높게 적재되어 있어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로포를 사용하지 않아서 상단의 박스가 흔들리는 도중 지나가는 다른 작업자를 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자, 이때 위험 요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전방에 화물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시야 불충분으로 인해서 다른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으며, 상단의 박스가 떨어져 다른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유도자를 두어서 차량을 유도하지 않았고 경정 및 경광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화면에는 산업용 로봇에 관한 동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이냐면 안전매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형의 프레스기에 발로 작동하는 조작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로서 프레스의 상사점에 있어서 상형과 하형, 가이드 포스트와 부쉬의 간격 틈새는 얼마 이하로 하여 작업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쓰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단위를 적어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면 먼저 방호 장치는 U자형 페달 덮개로 적어주면 되겠고, 이때는 틈새는 8mm 이하가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외우면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비계의 최상부에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줘야 되겠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괄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로 체크를 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를 옮기다가 작업자가 전주에 맞아 사고를 당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때 재해 요인은 맞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해물은 전주를 옮기다가 전주에 맞았기 때문에 가해물은 전주.
자, 이때 안전모는 전주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안전모를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E와 ABE가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2회차 3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연마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눈에 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경이나 보안면을 착용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화, 귀마개, 방진 마스크, 가죽재 장갑을 착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3번 문제, 다음은 변압기를 유기화합물에 담궈서 절연 처리와 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다음에 제시한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갑을 착용해줘야 되겠는데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불침투성 보호 장갑을 착용. 두 번째, 눈은 보안경. 세 번째, 몸은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함으로써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업자가 공기압축기를 점검하고 있다. 자, 이때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적어줬죠. 자, 그래서 암기 팁을 보도록 하면 공기의 압력 방출 밸브를 열고 회전부에 윤활유를 바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밸브는 드레인 밸브와 그 다음에 언로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부는 무엇이냐면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윤활유가 윤활유의 상태, 그 다음 압력 방출에 대한 것이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외운 다음에 2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시 유해 요인 조사 항목 2가지 및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 기간을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요인의 조사 항목으로서는 첫 번째,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의 상황. 두 번째로는 작업 시간과 자세, 방법 등 작업의 조건. 세 번째로는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 기간은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작업자가 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작업복과 손이 감겨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위험점과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도록 하면 회전물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위험점은 회전 말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전 말림점에 대한 정의는 회전하는 물체에 머리카락이나 옷깃 등이 말려들어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작업하는 현장을, 그 다음에 영상을 봤을 때 어떠한 위험점인지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험점에 대한 정의도 같이 암기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3회차 일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의 이름 및 방호장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딱 보면 어떤 장비죠? 바로 지게차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방호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뭘 떠올려줘야 되냐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 요인과 그 다음에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이름은 지게차고, 그 다음 방호장치 4가지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헤드가드의 구조 조건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황산을 비커에 따르고 있고 작업자는 맨손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 2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체 흡수 경로는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흡기, 두 번째는 소화기, 세 번째는 피부 점막이 되겠죠. 3번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 3곳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는 법령에 있는 내용으로서 필기와 실기 모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기 팁을 적용해서 외웠었는데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수변 장소 및 도전성이 높은 임시 배선 장소에서는
휴대용 전기기계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외워줬습니다. 따라 첫 번째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부분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습윤 장소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그 다음에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배선의 전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전주 세우기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사용 전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가 되겠고 두 번째는 건상용 와이어 로프 및 드럼 그 다음에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세 번째는 건상 장치의 브레이크 및 세기 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은 리더의 버팀 방법 그 다음에 고정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은 본체의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는 본체와 부속 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피트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 작업장의 조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안전대 착용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트 작업이라는 것은 빠져서 우리가 추락,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피트 작업 시 조치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안전난간 설치. 자, 안전대 착용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덮개 설치와 추락 방어망 설치가 있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13년도 3회차 2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난간대의 구조를 크게 봤을 때는 상부, 중간 난간대가 있고 발끝막이판과 난간 기둥이 있습니다. 자, 안전난간의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파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들어가 보면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90cm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몇 cm? 10cm 이상. 그 다음에 난간대는 지름이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이상을 빼고 적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안전난간의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안전난간의 구조는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부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한다 있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된다.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대 지름도 한번 위에 체크했고 마지막 부분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우리 어떻게 된다?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된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 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로서 폭과 틈새 기준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작업 발판의 구조로서는 작업 발판의 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당연히 견고한 것으로 해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서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줘야 되겠고 네 번째,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마지막으로 작업 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면 폭과 틈새 기준을 같이 포함해 보도록 하면 두 번째
번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같이 암기해주면 되겠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까지도 같이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 관광기 등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다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까지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같이 한번 묶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롤러기의 방호장치별 설치 위치.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롤러기 방호장치는 손, 복부, 무릎 조작식으로 볼 수 있겠고, 손 조작식은 어떻게 되냐면 설치 위치가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가 되며, 무릎 조작식은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 조치 사항을 쓰는 문제가 되겠고, 단 감시인 배치 등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먼저 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당연히 점검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식해서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원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밀폐 공간을 사전에 파악해서 밀폐 공간에는 당연하게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겠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 공간 근처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서 질식이나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기 위한 기구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 2가지. 자, 이때 계측 장치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2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자동 경보 장치와 긴급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2023년도 3회차 3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드릴 작업 중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시켜 놓았고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드릴 작업을 하면서 이물질을 입으로 불어 제거하고 동시에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가 드릴에 손이 다치는 사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때 위험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자, 이때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비산물이 튈 수도 있고 이물질을 입으로 불어 제거하다가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다 손이 다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해당 영상에서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시켜 놓았지만 이 공작물을 추가로 손으로 잡고 있었던 영상의 경우에는 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있어 손이 다칠 수 있다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을 보았을 때 바이스에 고정시켜 놓고 추가로 손으로 건드는 작업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답을 제외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입니다. 재해 유형 및 기인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자가 사출성형기의 금형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는 사이로 끼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해 유형은 끼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인물은 사출성형기로 인해서 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인물은 사출성형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해 유형은 끼임이 되겠고 기인물은 사출성형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견고한 구조와 그 다음에 수치 포함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견고 구조는 제외라고 했네요. 수치의 기준으로 보도록 하면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두 번째, 폭은 몇 cm? 30cm 이상으로 할 것. 세 번째,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겠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교류 아크 용접기에 자동 접격 방지기라는 우리가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장형, 내장형, 그 다음에 저상 시동형 L형이라 적어도 되겠고, 고저항 시동형 H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설명에서 작업 시 위험 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작업자가 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비계 위에서 포장 박스를 뜯고 있고 주변은 어질러져 있으며 2층 안전난간이 양 옆에만 존재하고 앞뒤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동식 비계의 바퀴가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보이고 목재로 된 작업 발판이 삐딱하게 비계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위험 요인들을 보도록 하면 이때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게끔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최상부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을 무조건 설치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 발판이 삐딱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발판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작업 발판 위에 중량물을 적재해서 작업하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물건들을 들고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를 암기하신 다음에 그 중에 영상 중에 가장 올바른 2가지를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